이번엔 블루컴인데요. 이제 블루컴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아실 거예요. 얘는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는데, 이 아시죠? 헤드셋, 블루투스 헤드셋, 이 목걸이형으로 이렇게 넥밴드식으로 이렇게 단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이랬잖아요. 목걸이 밴드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이 주가가 빠진 게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 회사 거의 보시면 실적이 전년도에 괜찮게 나왔거든요. 매출도 2171억, 2014년도 1965억보다 좀 더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35억에서 323억, 약간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냐 싶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종가 기준으로 지금 뺐다가 잡아주고 올리죠. 지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1분기 실적도 이렇게 나온다면 예상치대로, 그럼 주가가 빠질 게보다는 옆으로 기어가거나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또 이 신학기 되는 시점에 선물용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블루콤이 한 번은 이 빠졌던 하락폭을 회복하는 상승마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홈센터입니다. 스마트 홈 서비스 수주 확대.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도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홈센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세력의 냄새가 스물스물 난다라고 했거든요. 이 회사 매출은 거의 1000억대 유지해요. 1101억, 1075억, 1195억. 근데 영업이익은 21억, 적자 26억, 흑자 22억.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인데, 최근 2014년도 실적을 보시면 1000억이에요. 매출은 변한 게 없어요. 이게 2013년도 종가예요. 이때는 21억 영업이익 흑자, 2000년도에는 22억 흑자,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26. 그러면 지금 뭐 요 정도는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00원대는. 근데 올해 더 기대가 돼.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증가가 됐거든요. 800억대, 1000억대로.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700억대예요. 그렇다면 얘는 실적이 좋아서 엄청나게 갈장 같지는 뚫고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던져봐야 하는 건데, 최소한의 2014년도의 연말 종가까지는 가져야 될 상승마디 값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통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이것도 얼마 전에 소개가 됐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현대통신하고 홈센터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권에 있는 애들인데 두 개 다 잡은 것은, 지금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잘 갈지는 아직 몰라요. 들이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관점. 이거 얼마 전에 설명했던 자료잖아요. 그 자료 그대로 같이 활용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이번에 2기의 그 포트폴리오는 사물인터넷 쪽, 제가 어떤 뭐 세타를 확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물인터넷 쪽에 관련주들이 좀 많죠. 전혀 관계 없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통신장비 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얼마나 끌고 갈 거냐, 보통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지난번에 1월 11일 날 짰던 것들은 지금까지 들고 왔어도 어차피 수익인데, 제가 3월 중순에 다 팔아먹었을 때의 수익과 지금까지 홀딩했을 때의 수익을 따지면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3월 17일 날 부분청산 하면서 했었던 게 수익률이 좀 더 좋아요. 평균 14%. 지금은 어제 종가까지 따져보니까 평균 9%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포트폴리오 매매예요. 지금 시장이 좋았다면 그 종목군들을 제가 올 여름까지도 끌고 갔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잡은 거는 기간적으로 얼마나 끌고 가냐 그런다면 시간을 벌었다고요. 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짧 짧은 게 아니라 대략 5월 달 있죠. 중순까지는 가져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6주 정도? 6주차 정도까지는 보는 거고요. 정말 6주차 이후에도 괜찮다. 시장에 어떤 상황이 급변이 없다. 그러면 한 10주 정도 볼 수 있어요. 10주 정도. 일단 6주차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6주차까지는. 아셨죠? 그렇게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매매이기 때문에 또 이익이차에서 여기서 저가 목표 수익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때그때 뭐 터지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매매는 지난번에 했듯이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떠한 거라는 걸 아실 거라고요. 이제 그 뷰대로 가면 또 제법 괜찮은 수익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부분 청산할지 그건 몰라요. 또 일괄 청산할지 그건 몰라요. 분명 여러분들이 편입해 주시고 저 따라서 그대로 같이 와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수익률에 대해서 기대감은 제가 섣불리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 이슈입니다. 실적 시즌 돌입 모드 그 다음에 삼성전자 7일 잠정치 발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실질 쪽으로 가는 거고요. FOMC로 공개 4월 금리 신중론. 결국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6일날 FOMC의 그 공개되는 시점에서 어떤 변화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딱 막상 뚜껑 열니까 대다수가 경로로 했습니다만 4월 금리에 대해서 신중론이 나왔다고요. 그러나 올해 연내 2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회에서 2번 축소했으니까 2번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안도의 심리를 넣어줬다고 봐야 돼요. 시장에. 뭐 아주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회의했다고 해서 이번에 무조건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결국 그 다음에 6월일 거라는 거죠. 그럼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한다고 했으면 벌써부터 이것이 충격받고 막 이렇게 흔들어지겠지만 안 한다라고 하면 6월 14, 15일이니까 이 한 달 전, 그러니까 5월 중순까지는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좀 더 올라가고 내리고 아니면 내려가고 뭐 오르고 내려가고 오르고 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뭐는 안 보일 수 있다? 추세적으로 쫙 이건 안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 5월 중순까지 시간 벌어놨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래서 제가 왜 포트폴리오 매매를 쐈냐? 저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장중에 브리핑 하면서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의 장중 그 어제 오후에 브리핑 하면서도 그랬고 시황글에도 그랬지만 풋의 짝사랑은 처절하게 풋사랑하는 개인들의 처절한 짝사랑으로 끝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이거구나.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최근에 확인돼야 될 이슈들인데 이제 시장으로 가면 이거였잖아요. 3월 고점은 4월 15일 날까지 못 나옵니다. 빈고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그림 그렸을 때 이 저점 빨간색으로 이탈했다가 반등 나와서 이렇게 해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황색 갈색으로 확 이탈했다가 반등 나와서 왔다리 갔다 해주잖아요. 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거 보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이거죠. 위로는 못 넘어요. 244, 245 빠졌던 거에 하프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어요. 하단은 이 갭매우로까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정말 사고치지 뭐 이상하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결국 두 가지. 지금 현재 4월의 저점을 한번 깨고서 반등 주고 왔다 갔다냐 깨면서 아니면 안 깬 상태에서 이 범위에서의 왔다 갔다냐. 4월 15일까지 저 영역 범위 예상이고요. 지수 흐름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종목별 트레이딩을 활발하게 하자. 이 전략이 다음 주까지 유유히 보시면 되겠습니다.